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창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고독스에서 새로 나온 7인치짜리 필드 모니터예요. 정확한 모델명은 GM7S라는 제품인데 제가 예전에 고독스 거 5인치 필드 모니터 리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고독스 필드 모니터가 색감이 진짜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과연 이번에 나온 7인치 제품도 5인치와 같이 색감이 좋을지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7인치짜리 필드 모니터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구성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일단 제품의 포장 박스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구성품을 꺼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제품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필드 모니터 7인치짜리 들어가 있어요. 외형은 뒤에서 자세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이런 네모난 게 있는데 원래 처음에 이게 부착이 된 상태로 배송이 오거든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 선 후드 요거를 장착할 때 사용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니터 하슈 마운트, 작은 육각 렌치, 마이크로 HDMI, 풀사이즈 HDMI 요 케이블 하나 들어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풀사이즈 HDMI 양쪽으로 되어 있는 케이블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옛날에는 이런 필드 모니터 케이블들을 엄청 두꺼운 거 넣어줬는데 바로 사용을 해도 될 만큼 꽤나 얄쌍해졌다. 이 부분이 괜찮네요. 그리고 미니 HDMI와 풀사이즈 HDMI 그리고 모니터를 닦을 때 쓰는 융 하나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용자 설명서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품을 살펴봤는데 구성품은 뭐 솔직히 별거 없죠. 그럼 이 필드 모니터의 외형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이 모니터는 7인치의 큰 화면을 갖고 있습니다. 제 손과 비교해 보자면 이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솔직히 미러리스에서 가장 크게 사용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7인치가 아닐까 생각하는 그런 사이즈예요. 그리고 전면에 보호 필름이 붙어 있거든요. 이거를 떼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사용하는 동안 참았습니다. 이제 이 필름을 떼도록 할게요. 이걸 떼야지 좀 더 선명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필드 모니터를 감싸고 있는 이 테두리 부분은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고요. 독특한 거는 이 뒷판 있죠. 이 부분은 전부 다 스틸로 되어 있어요. 이쪽 경계선을 기준으로 뒤쪽은 스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봤을 때 꽤나 묵직한 느낌이 들고요. 견고한 느낌을 받아요. 특히 이 F 배터리 들어가는 부분 배터리를 장착하고 탈착하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이 뒷판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좀 내구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스틸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이 모니터가 펜이 없어요. 펜 리스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뒷부분을 전부 다 스틸로 처리를 했습니다. 모니터 상단을 봐보면 펑션 버튼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쪽에 하나 해서 총 5개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상단에는 4분의 1인치 나사 홀과 비틀림 방지를 위한 홀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로 가기 버튼이 있고 이렇게 돌리는 레버 그리고 딸깍딸깍 누를 수 있는 메뉴 버튼이 있습니다. 하단 쪽을 봐보면 DC 아웃 단자와 DC 인 단자가 있어요. V 배터리를 이용하시면 이쪽 단자를 통해서 F 배터리 없이 이 모니터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 가운데에도 마찬가지로 4분의 1인치 나사 홀과 비틀림 방지 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SD 카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커버는 고무로 되어 있고요. 이 SD 카드 단자를 통해서 펌웨어를 업데이트 하시거나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럿을 이 필드 모니터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옆면을 봐보면 풀사이즈 HDMI 아웃 단자와 인 단자 위치해 있고요. 모니터링을 위한 헤드폰 단자 그리고 리모트 단자가 위치해 있는데 별도 구매 상품인 케이블을 이용해서 카메라를 이 필드 모니터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옆면에 보면 전원 버튼이 있고요. 이쪽에 4분의 1인치 나사 홀이 하나 더 있어요. 마찬가지로 비틀림 방지 홀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USB-C 타입 단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둘러봤을 때 제품의 빌드 퀄리티는 상당히 견고하고 짜임새 있게 잘 만들었다 그렇게 느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더라도 빌드 퀄리티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고독스가 점점 고급화 해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이 모니터의 색감을 확인해 볼게요. 필드 모니터는 뭐니 해도 색감이 좋아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카메라 LCD 창과 그 위쪽에 달려있는 필드 모니터 두 개를 동시에 보고 계신데 보니까 어떠신가요? 지금 저는 실제로 제 눈앞에서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딱 봤을 때 색감이 고독스께 좀 더 진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한마디로 더 쨍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쨍하다고 해서 컬러가 뒤틀리는 게 아니고요. 본연이 갖고 있는 색감에서 아무래도 밝기가 더 높다 보니까
컬러감도 그렇고 더 쨍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필드 모니터 종류를 굉장히 여러 개 써봤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저번에 고독스 5인치짜리 필드 모니터 리뷰할 때도 그랬지만 고독스가 좋은 게 뭐냐면 색감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 뭐 이 색감 부분은 여러분들도 지금 화면으로 보시고 있지만 어때요? 진짜 괜찮지 않나요? 스펙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아쉽게도 10비트는 아니에요. 8비트의 컬러를 갖고 있고요. 명암비는 1000대 1입니다. 지금 제가 소니 LCD 창과 필드 모니터 이렇게 봤을 때 명암비도 상당히 우수해요. 지금 딱 소니 LCD 창에서 보이는 명암비와 필드 모니터에서 보이는 명암비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 명암비가 좀 격차가 나면은 이거 어떤 걸 믿어야 돼? 이런 혼동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 가방 쪽 보세요. 여기 블랙 부분, 그리고 이쪽 모니터에서 블랙 부분 보시면 명암비가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노출을 잡을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해상도는 1920에 1200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FHD 해상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카메라에서는 4K의 화질로 입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니터는 FHD의 해상도를 갖고 있지만 4K의 입력 신호도 받아가지고 출력이 가능하다. 자, 근데 좀 특이하죠. 1920, 1080이 아니라 1920, 1200? 그 1200이라는 게 위쪽, 아래쪽에 보시면 약간 레터박스처럼 공간이 남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다른 필드 모니터들은 이 여유 공간 있죠. 여기를 그냥 허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고독스 모니터를 보시면 정보를 표기하고 있어요. 이쪽에 뭐 배터리 1, 배터리 2 이거 두 개의 잔량을 나타내 주고 있고요. 저 빈 공간을 저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네요. 자, 7인치 필드 모니터와 5.5인치의 필드 모니터 사이즈 비교해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좌측에 있는 게 오늘 소개해드리는 고독스 GM7S 7인치 필드 모니터이고요. 오른편에 있는 게 제가 이전에 리뷰했던 고독스 5.5인치 필드 모니터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 사이즈가 은근히 꽤 많이 차이가 나요. 5.5인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피가 작다 보니까 휴대성 또는 사용함에 있어서 약간 부담이 적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뭔가 화면 사이즈가 다소 아쉬운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7인치는 굉장히 광활합니다. 이걸 제가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거 실제로 써보시면 그 체감이 더 커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는 것보다 실제로 썼을 때 체감이 더 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5인치보다 7인치를 더 선호를 해요. 특히 미러리스에서 사용할 때 가장 크게 쓸 수 있는 필드 모니터의 마지노선이라고 할까요? 그게 딱 7인치까지인 것 같습니다. 아마 5.5인치라든지 5인치 필드 모니터 쓰시는 분들 많이 공감하실 텐데, 이게 5인치를 쓰다 보면 화면 크기가 좀 아쉬운데? 라는 느낌을 자주 받으실 거예요. 그럼 7인치로 넘어오세요. 저는 진짜 7인치 강추합니다. 화면 보기도 훨씬 더 편하고요. 구도 잡기라든지 또는 앵글에 들어오면 안 되는 잡다한 거 체크할 용도라든지, 아무튼 모든 면에서 촬영할 때 더 유용해요.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5.5인치라든지 5인치보다 7인치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필드 모니터에 입문을 하려고 한다, 또는 필드 모니터가 있지만 5.5인치라든지 5인치의 화면을 갖고 있다 하시면 7인치로 넘어오세요. 신세계를 경험하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밝기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4시 48분이고요. 약간 골든아워 타임인데 오늘 날씨가 약간 흐려서 그 부분은 감안을 해주시고,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니의 기본 LCD 액정의 밝기, 지금 이 밝기와 이 밝기 차이 보이시나요? 한눈에 보기에도 고독스의 모니터의 밝기가 훨씬 밝죠. 자,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고독스 모니터의 밝기 지금 100% 아니에요. 지금 밝기 보시면 50%였습니다. 요거를 100%까지 올려볼게요. 자, 100% 밝기와 소니 기본 LCD의 밝기 100%로 올리니까 더 확연히 차이가 나죠. 이 고독스 필드 모니터 스펙상 밝기는 1200니트입니다. 1000니트보다 약간 더 밝은 밝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햇빛이 쨍한 오후 12시, 1시 굉장히 밝은 날, 이런 날에는 앞쪽에 후드를 씌워야 되겠지만 보통 그렇게 햇빛이 쨍할 때는 야외 촬영을 하지 않잖아요. 다 예쁜 화면을 담기 위해선 골든아워 타임에서 많이 촬영을 하실 텐데, 그때 밝기를 보면 굉장히 충분한 밝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최대 밝기를 올렸을 때 색감이 약간 뿌얘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세팅은 이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한 50%이 정도 선으로 두는 게 대비도 그렇고 약간 모든 면에서 제 밸런스가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모니터를 사용하신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한 50에서 60%그 정도 밝기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근데 막 쨍한 날을 촬영한다 그러면은 뭐 대비라든지 색감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일단 보여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는 100% 밝기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딱 보면 50%로 놔도 충분해요. 요즘 모니터들의 필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럿을 이 모니터에 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이 카메라에서 지금 저를 S로그3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S로그3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약간 색빠진 색감으로 보이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럿을 이런 SD카드에다가 담아 오세요. 그리고 이 모니터 아래쪽에 보시면 SD카드를 꼽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요거를 꼽아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화면을 더블 터치, 메뉴가 뜨죠? 여기 럿이라고 있어요. 이 럿을 터치, 다음에 럿 관리 터치, 다음에 가져오기. 그러면은 로딩 중 잠시만 기다리래요. 지금 SD카드를 읽고 있는 거예요. 로딩이 완료되고 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SD카드에 넣은 럿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체크해 주시고 가져오기 눌러주세요. 그럼 방금 완성이라고 떴죠? 이제 SD카드 빼셔도 돼요. 이 모니터에 저장이 됐으니까 럿 로딩 이거를 활성화해 주시고 선택 누른 다음에 이렇게 럿을 체크해서 적용해 주시면 끝납니다. 그럼 이렇게 색감이 빠진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럿 색감에 맞게 적용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하실 게 하나 있는데, 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SD카드를 넣고 럿을 넣으려고 했더니 가져오기 실패라고 뜨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SD카드의 포맷 방식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NTFS로 포맷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럿을 넣어주세요. 그래야지 이 모니터에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요거 나름 꿀팁이니까 만약 여기서 막히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이번에는 고독스 GM7S 7인치 모니터가 갖고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기능이 워낙 많아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더블 클릭하시면 좌측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뜨고요. 또는 이 상단에 있는 메뉴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기능 화면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화면을 더블 클릭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전부 다 터치 조작이 되니까요. 터치를 한 번씩 해보면 어떤 기능인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일단 보조 포커스, 이렇게 현재 초점이 맞는 부분 컬러별로 볼 수도 있고요. 강도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룩말 무늬, 이거 노출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뭐 90 IRE, 80 IRE 이렇게 기준점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파형 그래프, 파형 그래프의 형태는 되게 많아요. 지금처럼 이런 파형도 볼 수가 있고 이런 형태로도 볼 수 있습니다. RGB로 나눠서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고 지금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Y가 가장 나은 것 같아요. 되게 직관적이거든요. 어쨌든 그 다음에 럿, 요거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죠. 그리고 보조 디스플레이, 뭐 비율을 16대 9로 할 건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비율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냥 자동으로 두시면 돼요. 그리고 중심, 화면의 가운데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표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파형은 잠깐 끌게요. 그리고 안전 표시, 뭐 이렇게 테두리, 안전 영역 정할 수 있고요. 저는 보통 이거 한 90으로 두거든요. 그리고 차폐 영역, 화면의 끝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이건 잘 안 써요. 그리고 그리드 선, 뭐 사진 찍을 때 많이 보시던 거죠. 33 말고도 뭐 5 곱하기 5도 있고 6 곱하기 6도 있어요. 그리고 선색, 이 지금 컬러 요거 바꾸실 수가 있어요. 저는 노란색이 가장 눈에 잘 띄더라고요. 그리고 베이식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볼륨 열이라고 있잖아요. 이쪽 요거 볼륨 말하는 거예요. 마이크, 그리고 위치 모드 1, 모드 2, 그리고 모노크롬, 빨강, 초록, 파랑, 흑백 이런 식으로 픽셀 대응,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확대 4배, 2배, 사용자 정의, 이건 뭐 이렇게 하는 거겠죠. 오, 만약에 MF 쓰시면 이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그 아래 디스플레이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서 색 공간, 렉 709, HLG, 원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는 럿을 켜놨잖아요. 일단 잠깐 럿을 끌게요. 그리고 색 공간에 오시면 렉 709로 보여질 건지 HLG 그리고 원시, 이건 원본 그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럿을 넣어놓고 하기 때문에 잘 안 쓰실 거예요. 그리고 화면에 밝기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고, 대비 이런 것도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화도, 이건 뭐 색감, 채도겠죠. 그리고 예리도, 선명도겠죠. 오 리셋도 있어요. 저는 리셋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치라는 게 있는데, 여기 오시면 뭐 사용자 모드, 여러분들이 최적의 세팅으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사용자 1에다가 뭐 저장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프리셋처럼 빨리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를 여러 명이서 공유한다면. 그리고 언어, 뭐 영어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언어 있고요. 당연히 한국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상태 확인할 수 있고, 볼륨, 이거는 모니터링 할 때 필요한데 저는 보통 이걸 꺼요. 왜냐면 하울링이 발생하거든요. 백라이트 밝기, 이게 실질적인 화면 밝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위쪽에 있는 디스플레이 밝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약간 색감을 건드리는 밝기 조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 설치에 있는 백라이트 밝기는 진짜 말 그대로 그 니트 백라이트의 밝기를 색감 건들지 않고 밝혀주는 겁니다. 뭐 바로가기 설정 F12345 커스텀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 지정하실 수 있고요. 카메라 제어도 있는데 별도로 케이블 연결하면 그 카메라를 제어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는 지금 그 케이블이 없는 관계로 아마 다른 분들이 리뷰하셨을 거예요.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미지 뒤집기 뭐 이런 거 있는데 저는 오토로 하겠습니다. 공장 초기화,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근데 메뉴가 엄청 많죠. 근데 사실 쓰다 보면 몇 개 안 써요. 그냥 한 번씩 구매하시고 나서 아, 이런 게 있구나 터치를 해보시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원 버튼을 한번 딸깍 누르면 지금 잠금 표시 보이죠? 화면을 아무리 터치해도 이렇게 액정을 잠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원 버튼을 다시 한번 클릭하면 잠금 풀리죠? 이때는 화면을 터치했을 때 조작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방식 알려드릴 건데, 지금 F타입 배터리 두 개를 껴놨는데 배터리 스왑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배터리가 전부 다 소진이 될랑말랑 해가지고 교체를 해야 돼요. 이때 하나를 교체를 하기 위해서 빼더라도 자, 이렇게 화면이 꺼지지 않습니다. 이때 배터리 꽉 차 있는 거 교환해가지고 탁 끼워가지고 연장하시면 되겠죠, 시간을. 자, 그러면 아까 배터리 한 칸이었던 게 지금 두 개로 또 추가가 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 뭐 강의 방송, 롱타임으로 촬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럴 때 모니터를 꺼트리지 않고 계속 이어서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필드 모니터 또 좋은 게 뭔지 아세요? C타입 단자로 배터리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보조 배터리 이런 거 활용해 가지고 C타입 단자에다가, C타입 단자 여기 있거든요. 여기 일로 와서 이거 보여, 옆에 있는 거,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핸드폰 충전할 때처럼 그렇게 여기다 전기 넣으시면 또 모니터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 실내 스튜디오에서 찍는다, 뭐 F 배터리 필요 없죠. 그냥 핸드폰 충전기 꼽아갖고 연결하면은 전원이 들어가니까. 이런 C타입 단자를 이용해서 모니터에 전기를 넣는다? 흔하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 잘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고독스에서 새롭게 나온 GM7S 7인치의 필드 모니터 소개해 드렸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모니터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색감,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 가성비 필드 모니터로 유명한 브랜드가 또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초반에 입문할 때 써봤지만 색감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런데 고독스의 필드 모니터는 색감이 진짜 좋아요. 이거는 제가 진짜 장담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밝기예요. 밝기가 최소한 1000니트는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모니터 1200니트입니다. 뭐 쨍한 햇빛에서는 후드를 씌워야 되는 건 마찬가지이지만 그 외에 웬만한 상황에서는 아주 쨍하게 잘 보여요. 만약에 뭐 정오 1시 2시 햇빛 쨍할 때 환하게 보시려면 2000니트까지는 가셔야 됩니다. 근데 2000니트 모니터들이 대부분 색감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어쨌든 1200니트로 밝기도 준수한 편이다. 저는 이렇게 딱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 요거 고독스 GM7S 이 두 가지 모두 만족스럽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보조 배터리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 F 배터리 비싸잖아요. 용량도 별로 안 되고. 근데 이런 보조 배터리로 저렴한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운용할 수도 있어요. 이 C타입 단자로 또 전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저처럼 실내에서 사용하실 때에는 그냥 핸드폰 충전기 꼽아서 쓸 수 있다는 점, 이것도
나름 개꿀입니다. 화면도 크고 또 빌드 퀄리티도 우수하고, 그리고 팬리스예요. 팬이 없어요. 한마디로 이 모니터의 발열을 배출하기 위해서 팬이 돌게 되는데 그 팬 소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ASMR 이런 소리가 중요한 콘텐츠 있죠. 이런 거 촬영하실 때에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근데 팬이 없다고 해서 이 모니터 발열 제어를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요 뒤에 제가 다 스틸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다 방열판입니다. 여기서 다 열 배출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방열판 지금 손대고 있죠. 이 방열판도 그렇게 뜨겁게 달궈지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발열 제어 아주 잘 된다고 보시면 돼요. 가격은 현재 40만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5인치 작은 화면의 필드 모니터보다는 가격이 다소 나가기 때문에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구매하신다면 진짜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색감, 밝기, 사이즈, 전원의 편리함 만족하실 거예요. 만약에 나는 7인치까지 필요 없다. 그러면 같은 고독스의 5.5인치짜리 요것도 추천드릴게요. 요것도 색감 좋고 밝기 밝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유만 된다면 요거 7인치 추천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